X10 미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샤프 지수와 레버리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1편입니다. 앞으로 2편, 3편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사야 해? 하는 생각 많이 하시죠? 5만 불의 계좌가 있다. 그러면 요즘에 테슬라도 사고 싶고, 오늘도 보니까 테슬라 로보택시 진짜 잘 된다고 뭐 많이 올랐는데, 이거 그다음에 아이온큐도 양자 컴퓨팅에서 이제 앞으로 잘 간다고 하던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그래도 꾸준한 주식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브로드컴 요즘에도 사고 싶고, 이런 생각 많이 드세요. 그런데 5만 불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12,500불씩 사야 될까? 얼마를 사야 돼? 하는 생각 하시고요. 또 어쩔 때는 아니야, 테슬라가 굉장히 좋아 보여. 앞으로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난리 날 것 같아. 그러면 반은 테슬라를 사고, 팔란티어? 이것도 좋지. 그럼 15,000불은 팔란티어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5,000불씩 나눠서 살까?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과연 얼마를 투자하는 게 적정할까요?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야 합니다. 자, 5년간의 그래프인데요. 각 주식들,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어떤 주식이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이거 보면 그래도 4개 종목 중에서는 쭉 빨랫줄처럼 길게 잘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도 많이 올랐네. 야, 이게 그래도 주식이 제일 좋아 보이네 하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면은 약간 이 1번 그래프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큰 것 같지만, 그래도 수익 보면은 쭉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못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얘도 참 좋은 주식이구나 생각하시겠고, 그 다음 거 보게 되면은 흔들림이 아까 두 번째보다 더 크지만 이거 뭐야,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빠졌네. 2년 반 전 주가로 다시 돌아갔네. 이건 회사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겠다. 무슨 주식인지 모르시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 당연히 하실 거고요. 오른쪽 보면은 얘는 한 1, 2년 기다가 한번 확 오르고는 그 다음에 또 한 2년 정도 기네. 아이고, 흔들림도 크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들은 주가를 보고 과거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주식을 사야 되나,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한 종목 사시기도 하고 두세 종목 베팅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종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이제 차근차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주식 교과서 보시면은 뭐 퀀트의 기본은 샤프 지수다 해서 뭐 샤프 지수 막 설명 나오잖아요. 머리 아프시죠?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샤프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보면은 196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라는 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개발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은 퀀트 트레이더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이걸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 아까 1번 그래프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식이 뭐 꾸준하게 흔들림도 별로 없이 오르는구나 하고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얘는 흔들림이 참 많구나. 오르긴 올랐는데도 이게 참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다. 자, 그럼 만약 이 수익률이 똑같다고 하면 돌아가셔서 어떤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삽니다. 이거 안 삽니다. 왜? 울렁울렁 하잖아요. 많이 흔들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떤 모양으로 수익률이 얼마 날 거다를 알면
분명히 여기에 가까운 주식을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치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는 수익률을 위에다가 먼저 딱 자리를 잡아 놓습니다. 1년에 30% 오르는 거, 1년에 20% 오른 거, 1년에 50% 오르는 거 해서 과거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기다 딱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뭘 놓느냐. 여러분 보셨죠? 아까 이렇게 흔들림이 적은 주식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주식이 이거는 투자 싫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변동성이라는 거죠. 변동성이 작다,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는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샤프 지수는 밑에다가 변동성이 악영향을 미치도록, 즉 변동성이 커지면 샤프 지수는 작아지겠죠. 여기에 수익률이 20%가 있는데 변동성이 20%가 있으면 샤프 지수는 1이 될 테고요. 변동성이 40%가 되면 샤프 지수는 0.5가 되겠죠. 20 나누기 40 하니까. 그래서 샤프 지수는 이 퍼센테이지는 서로 생략되고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거구나.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수익률도 높고 흔들림도 적고 하는 게 샤프 지수가 높은 주식이고요. 흔들림 많이 세고 수익률도 별로 안 좋은 거 하면 샤프 지수가 낮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했는데 여러분들 변동성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흔들림이에요. 그래서 빅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빅스가 뭐냐면 향후 30일 동안에 S&P 500의 지수잖아요. S&P 500이. 그 지수의 수익률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냐. 즉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 거냐. 변동성이 크면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지고 변동성이 작다 하면은 적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작아집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S&P 500 지수의 빅스 수치입니다. 즉 변동성이에요. 보면 지금 현재는 21.72%를 가리키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20을 쭉 선을 그으면은 20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그러고 20보다 위에 있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변동성은 많이 틀 때는 한 50, 60도 튀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변동성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포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왜 공포지수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폭락할 때 변동성이 막 올라가는 거 보시죠? 시장이 내려올 때 변동성이 올라가고 시장이 내려올 때 변동성이 올라가고 시장이 내려올 때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즉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 공포스럽다 해서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요. 변동성 지표인 S&P 500 변동성인 빅스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다.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시냐? 지표는, 그러니까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선이에요. 그게 30, 40, 가끔 가자면 평소 때는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0% 변동성 그렸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 주가 시뮬레이터입니다. 주가를 100불에서 시작한다 그러고 20불의 변동성을 가진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0,000번을 주가를 한번 그려봐라. 그럼 이게 250일, 1년치예요. 쭉 그리면 어쩔 때는 주가가 이 위에 끝나고 어쩔 때는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기 끝나고 해서 쭉 떨어질 거예요. 그럼 대충 20%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1년 후에 최대 많이 오르면 한 50%는 오르겠구나. 또 최대 많이 빠져도 한 40%는 빠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20%의 변동성입니다. 근데 만약 40%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하면 이 폭이 훨씬 커져요. 막 200불, 더블도 넘어가게 되고요. 밑으로는 한 70% 마이너스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이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속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주어진 기간 안에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더 많이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이 속도가 느려지면 주어진 시간 안에 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게 주가의 속도다,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컨셉트를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셔야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5년간 그래프 아까 보셨죠? 어떤 주식이 더 좋을까? 근데 이거를 한 그래프에 딱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5년간의 이제 수익률이 딱 나왔습니다. 한 그래프 보니까 아까 많이 흔들렸던 게 440%나 수익이 났고요. 5년 만에. 그다음에 아까 탄탄했던 거리 149%, 129%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판에 쭉 빠졌던 거 있죠? 그거는 5년 동안 10%밖에 못 났습니다. 100% 정도 나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확 10%로 다시 다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주식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노란 거 봐도 탄탄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거를 다 까먹는구나. 저거는 막을 길이 없겠네.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140%, 129%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흔들림에 비해서 뭐 이 정도 벌면 좋겠네 생각하시고, 440% 난 거 보면은요. 와, 근데 이 수익률 좋지만 과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거를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자그마치 몇 프로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와, 이 수익도 좋지만 이 과정도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1편, 2편, 3편을 다 들으시면은요, 이런 거 보시면은 바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건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나십니다. 한번 강의 계속 들어보시죠. 자, 주식 투자는요, 수익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겠죠? 자, 이거 비교해 보시면 이게 연에 40% 똑같은 수익률을 두 종목이 달성을 했습니다. 초록색 종목, 까만색 종목.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이때 투자하셨다면 당연히 초록색에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까만 거를 가지고 계시면 이때 이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통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은데요. 이 정도 빠져서 이 지점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지십니다. 야, 이거 과연 올라갈까? 더 빠지네. 이것도 완전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십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게 맞을까? 지금까지 빠졌는데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 제일 또 공경에 빠지시는 건 뭐냐? 갑자기 주식 투자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 정도에 있으면 그래도 뭐 조금 팔았다가 좀 돈 좀 쓰고 다시 넣어서 다시 사야지 하는데, 이 정도 내려와 있으면은요, 이게 반토막 정도 넘게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주식 팔 수도 없고 돈도 모자라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현금화하는데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과정이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이게 수익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는 과정, 흔들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샤프 지수가 나옵니다. 샤프 지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그거를 깎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초록색은 샤프 지수가 2가 나오고요. 이 까만 거는 샤프 지수가 0.5가 나옵니다. 즉 샤프 지수가 1보다 높은 2 정도, 3 정도, 4가 나오면은 수익률도 좋고 흔들림도 별로 없고. 근데 이게 1 밑으로 내려서 0.5, 0.2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수익률은 같아도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거.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2에 투자하는 게 옳다. 0.5는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즉 수익률하고 흔들림하고
같이 보는 게 샤프 지수구나. 샤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도 좋고 변동성도 만만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샤프 지수가 20이면은요, 어떤 그림이 나오면 여기 초록색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거의 자대구 일직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샤프 20 정도 된다. 1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샤프 5입니다. 샤프 5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일반 주식에서는. 그렇지만 샤프 5 정도 되면 이런 직선 구조에서 약간 흔들림은 있지만 와, 이래도 이거 어마어마한 주식이죠. 샤프 5만 돼도. 그다음에 샤프 2가 여기 있습니다. 2만 되더라도 아우, 이 정도 흔들림도 뭐 나는 땡큐야. 이 정도 수익 내는데 이 정도는 뭐 흔들림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S&P 500 지수가요. 이게 샤프 지수가 0.45가 나옵니다. 지금 한 20년 동안에 쭉 평균을 낸 건데요. 그리고 워렌 버핏 있죠. 주식의 귀재라고 하지만 버핏은 0.75가 나옵니다. 샤프 지수가.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 앤 홀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시장의 모든 흔들림을 다 안고 가는 거죠. 그래도 지수보다는 한 2배, 2배보다 조금 못 되지만 그래도 지수보다 높다. 그런데 헤지펀드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진짜 잘하는 헤지펀드들은 샤프 지수가 2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샤프 지수가 2.0 이상 나오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일반 주식 하나로만 2.0 이상 맞기 어렵고요. 그래서 예제 1번, 2번, 3번, 3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테크닉들을 다 합쳐야지 2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식이 두 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수익률이고요. 변동성도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똑같을까요? 샤프 지수도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투자해야 되지? 아, 그래, 얘가 이렇게 좀 기다가 올라왔으니까 나는 먼저 올라간 놈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앞으로는 이제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게 뭐 양쪽 다 똑같네. 흔들림도 똑같다 그러고 수익률 똑같으면 그냥 동전 던지기에서 뭐 그냥 사고 싶으면 사지. 혹은 가나다 순으로 나가지고 맨 앞에 있는 거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샤프 지수라는 거를 아시면은요, 더 좋은 전략이 나옵니다. 뭐냐? 반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브로치를 그냥 한 종목에 넣는 게 아니라 레드 5,000불, 블루 5,000브로치를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도 보세요.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 수익률은 중간이겠죠? 와, 요 중간을 가는구나. 훨씬 안정스럽구나. 그래서 샤프 지수를 계산해 보면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와, 아까 개별 주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샤프 지수 2, 진짜 이런 흔들림을 가져갈 텐데 이거를 50% 담았더니 샤프 지수가 훨씬 좋아지는구나. 이게 훨씬 좋은 투자죠. 샤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일반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구나.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막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컴퓨터를 시켜서 막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이 웨이트도 바꿔보고 막 하면서 너무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계좌를 가져가면서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이 샤프 지수가 높다는 건요. 전체적인 손익 흔들림이 적다는 얘기예요. 손익 흔들림이 적으면 마음이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구나.
아, 이래서 분산을 하는구나 하고 또 새로운 개념을 자꾸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우선인가 샤프가 우선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을 보면 샤프가 2래요. 와, 좋네. 수익률이 10%입니다. 근데 이 초록색 선을 보면은 와, 수익률이 20%래요. 와, 좋은데 근데 샤프 지수가 0.5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수익률은 20%는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떤 주식에 투자하셔야 될까요? 아, 이게 어렵습니다. 좀 마음 편하고 싶고 이거는 마음이 힘들겠지만 20% 수익률은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레버리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레버리지 하면 이제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레버리지 쓰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신용은 안 좋은 거다.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다. 저거 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사의 독도 잘 쓰면 약이 되잖아요.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쓰시면 굉장한 효과를 내는 툴이 됩니다. 자, 레버리지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내 돈이 100불이 있는데 빌리지 않고 내 돈 100불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레버리지 1배 해서 X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통 투자 금액은 평가 금액이 10%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110불이 되겠고요. 그럼 순이익은 10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제 100불을 투자해서 10불 났으니까 내 돈 대비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레버리지 2배를 사용한다. 즉 100불 내 돈을 내고 100불을 빌리면 계좌에 200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레버리지 배스는 2배, 2x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은 200불이어서 10%가 나게 되면은 220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불 순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돈은 얼마죠? 투자한 돈 말고 내 돈이 얼마였죠? 1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불을 꼬니까 200불을 했던 거죠. 근데 100불에 대해서 20불을 벌었으니까 20% 수익률입니다. 내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 레버리지의 핵심은 뭐냐? 수익하고 위험이 증폭이 같이 됩니다. 즉 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수익률이 레버리지 배수만큼 2배로 했으면 2배. 2배 맞잖아요. 3배로 했으면 30%까지 올라가겠죠? 3배. 이렇게 수익도 증폭이 되지만 또 뭡니까? 위험도 증폭이 됩니다. 마이너스 10% 나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레버리지 배수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의 변동폭, 그게 뭐죠? 볼러탈리티입니다. 변동성이 레버리지 배스만큼 커진다. 아, 레버리지라는 게 내가 버는 수익률도 레버리지 배수만큼 늘어나지만 변동성도 레버리지 배수만큼 늘어나는구나. 그럼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없이 20% 수익률을 내고 20% 변동성을 가졌었다 하면은 샤프 레이시오가 1이죠. 수익률 나누기 변동성이니까. 근데 2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배 레버리지 썼으면은 40% 수익 나는 거고 변동성도 2배 올라간다 그랬죠? 40% 변동성입니다. 이거 나누면 1입니다. 3배를 썼다 그러면 60% 나누기 60% 해서 또 1입니다. 아, 샤프 지수는 안 바뀌는구나. 레버리지를 써도 나는 샤프 지수가 뭐 더 줄고 이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샤프 지수는 안 바뀌는구나. 그 말은 샤프 지수가 3을 가진 자산을 3배, 4배로 사도 샤프 지수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면 3이면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레버리지를 써도 굉장히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자산, 그 다음에 샤프 레이시오가 2였던 자산에다가 레버리지가 없을 때는 노란색이지만 2배 레버리지를 하면은 초록색이 됩니다.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흔들림은 조금 증폭이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이 흔들림이 큰 샤프 레이시오 0.5짜리보다는 더 안전합니다. 수익률이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3배의 레버리지를 쓴다. 이 주식을. 그렇게 되면 흔들림은 조금 더 커지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흔들림이 적죠. 그 대신 수익률은 3배가 됩니다. 아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흔들림은 좀 증폭은 시키지만 다른 상품보다도 흔들림을 훨씬 적게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꼭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이런 자산으로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흔들림이 적은 자산을 레버리지를 조금 가해서 이렇게 샤프 레이시오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질수록 좋죠. 그렇지만 변동성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은 뭐냐? 저게 나한테 반대로 갈 때,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저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샤프 지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견뎌야 할 변동성에 대해서 적정한 수익률 보상이 오느냐. 즉 내가 이 정도 참았는데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참은 거에 한 2배, 3배는 나한테 수익을 줘야지 하는 게 샤프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샤프 지수를 활용하면요.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샤프 지수가 2인 2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투자할까? 다 똑같은데 해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반반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샤프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샤프 지수가 높아지는 거는 뭔가요? 그냥 주가가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안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보셨죠? 레버리지는 독이다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샤프 지수를 잘 활용하면 샤프 지수의 변동 없이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보면 곱하기 2 레버리지 ETF, 곱하기 3 레버리지 ETF 나옵니다. 종목들도 나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게 투자자들 베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방금 전에도 보셨지만 레버리지를 2배, 3배 쓰게 되면 훨씬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활용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버리지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초장에 보여드렸던 X10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 바이 앤 홀드 전략인데 물타기 전략. 그것도 사실은 안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쓴다, 신용을 쓴다 하면은 큰일 날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런 원리로 해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요. 훨씬 더 수익이 안정되면서 더 큰 기대 수익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 편에서는 좀 실제 예제도 들고 한번 포트도 구성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